초기 치매기가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낙담하시면서 내가 살아서 뭐해, 일찍 가야지. 내가 치매 초기 진단은 받았지만 생활습관 교정을 잘 하면서 치매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 기억력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치매 초기기는 좀 있지만 그 상태로 한 십몇 년 가는 거예요. 딱 30년 동안 이제 정신과 진료를 보셨는데 요즘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좀 노년층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 세대다 보니까 시대다 보니까 치매 또 요즘 워낙 관심이 많더라고요. 치매는 일단 왜 걸리고 몸이 보내는 치매 초기 증상이나 신호 같은 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병원에 가면 뭐 전문 과목 교수마다 써 있잖아요. 저는 그 질환명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보는 증상들이 우울함, 무기력함, 불안함, 초조함,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짐. 이제 이걸 진단명으로 얘기하면 우울증 그리고 치매. 이 두 가지 진단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굳이 증상으로 나눠서 얘기하냐 하면 병원 올 때 나 우울증이야, 나 치매야 그러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네, 그냥 우리 아빠 좀 이상해, 나 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울증만 해도 말이 우울증이지 우울증이라는 증상 안에, 진단 안에는 수백 가지의 모습이 있거든요. 맞아요. 뭐 친구 중에도 보면 우울하면서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늘어져 있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못 자고 못 먹고 불안초조해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치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차라리 증상부터 얘기해라. 정신건강과 상담을 어디건 가시면 저는 늘 마음정비소라고 얘기하는데, 동네 마음정비소 어디건 가면 왜 오셨느냐, 아니면 무슨 증상 때문에 여기 오셨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증상이 당신을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까? 라는 식의 표현을 하죠. 그러면 본인의 증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 치매인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냥 열쇠를 자꾸 잊어버려요, 아니면 우리 엄마가 성질이 자꾸 변해요 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게 치매의 시작인 거죠. 아까 질문이 치매가 요새 왜 흔해졌냐는 질문이었잖아요. 요새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더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는 과거 대비 노년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많아졌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비율은 비슷할 수도 있고. 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전문의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주 전공을 정할 때, 정신질환 여러 가지 중에서 주로 보는 것들을 정할 때 그 당시에 WHO에서 정신질환 전반을 담당하던 노만 사토리우스라는 스위스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한테 제가 상담을 했어요. 저는 노인정신의학하고 우울증 치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WHO에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노인 인구는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아서, 이게 한 20 몇 년 전 얘기예요. 오히려 그거 조금 주류가 아닐 수 있지 않니? 조금 생각해 보렴 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스위스 사람이지만 크로아티아, 옛날 유고슬라비아 출신이라 조금 좀 PTSD라든지 이런 재난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한 10년 전에 봤을 때만 해도 너 전공 잘했다. 역시 치매하고 우울증이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구가 일단 너무 많아졌고요. 노년 인구가, 우리나라는 이제 노령화 국가를 떠나서 이제 노년 국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치매에 걸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왜냐하면 치매의 위험 인자가 많지만 1번 인자가 나이거든요. 60세에서 65세 이상에서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 그러는데 8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에 5명, 6명이거든요. 아, 80세에는 5명에서 6명이 치매에 걸리는 평균. 거예요? 평균? 네. 아, 그럼 80세 이상에서는 정신적으로 완전 정상인 사람이 반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뇌 기능이 퇴화한 상태에 접어들어서 검사를 해보면 치매 기준에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민도도 높아지고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가 됐잖아요. 이러면서 정신건강과나 신경과 이쪽으로 오는 치매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호상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은 그냥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지금 들어보면 치매인데 그냥 병원엔 따로 안 모시고 갔었던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요새는 노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법정 노인이 되면서부터
약간 좀 기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면 병원에 오시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40 넘으면 건강검진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 이제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뇌 건강검진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초기 증상은 대표적인 거는 그냥 기억력 감퇴 네. 요것만 생각하면 되나? 그리고 뭐 성격이 변화? 뇌가 가진 기능 따라 달라요. 기본적으로 치매 중에 제일 흔한 치매는 이유가 한 70가지가 됩니다. 노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적인 치매도 있고, 이거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부르는 치매가 가장 흔하죠. 그리고 혈관성으로 생기는 치매가 있고, 그리고 파킨슨이나 또는 뇌 손상 이런 걸로 인한 치매들 되게 다양한데, 어떤 이유로 생기건 간에 뇌의 어디부터 상하느냐.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뇌의 어느 부위부터 맛이 가느냐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우리 아시죠? 우리 뒤통수가 하는 역할이 뭐죠? 뒤통수 맞으면 눈이 번쩍하잖아요. 네. 시야라든지 균형 잡는 일을 잘 못하고, 앞통수는 승질 컨트롤하고 말 나오는 걸 다스리고, 옆통수는 리듬, 노래, 기억. 네. 기억력을 다스리는 부분을 담당하니까 노인 치매 때 제일 흔한 게 앞통수하고 요 옆통수 요렇게 가는 길 쪽으로 물이 제일 먼저 빠져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제일 머니까 혈관이 제일 조금 가고 나이 먹으면서 호두알 마르듯이 마르는 거거든요. 노화라는 게. 그러면 이 앞쪽 기능이 제일 먼저 떨어지니까 기억력이 제일 흔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맨 앞쪽에 요 아래쪽의 기능이 먼저 떨어지면 성질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아빠가 기억력은 멀쩡한데 성질이 더러워졌어. 신경질이 너무 많아졌어. 심한 경우는 파킨슨 병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뇌 깊숙한 곳에서 먼저 뇌 손상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증상은 없는데 자꾸 의심증이 생겼어요. 잠을 못 자고 밤에 꿈을 자꾸 꾼대요. 악몽 꾼다 그러고 자꾸 의심증 생기고 사람 보고 도둑놈이라 그러고 내 돈 네가 훔쳐갔냐고 자꾸 그래요. 정신병 아닌가요? 라고 모시고 왔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치매인 거죠. 그래서 치매의 초기 증상은 제일 많은 게 기억력 손상이긴 한데 성격의 변화, 운동 기능의 변화 또는 사회적인 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평소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정신과나 신경과에서 치매 의심이 되는 분들을 진료할 때는 여기 보이는 그 6가지 뇌 기능이 있어요. 집중력, 그다음에 실행 기능, 판단력, 그리고 기억력, 감각 기능. 감각 기능이라는 건 그거죠. 이렇게 손을 만지고 이게 손인 것 같아. 털이 좀 많군. 뭐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치매 기능이나 뇌 기능이 좀 떨어지면 그런 거를 잘 못 느껴요. 만지고서 이게 볼펜인 줄 모르는 거죠. 눈 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는 게 사회적인 인지 능력이라 그래서 감각,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그다음에 즐거운 걸 봐도 웃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기능이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보통 한 5가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구분해서 이것들을 통계를 내보면 이게 평균치가 있어요. 나이별 평균치가 있는데 그 평균치에서 통계를 냈을 때 평균치보다 표준 편차가 1 표준 편차 또는 2 표준 편차 이상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고, 그게 더 벗어나면서 이제 이분이 더 이상 기능을 못 한다. 은행도 못 가고 관공서 일도 못 보고 사람들도 못 알아보기 시작하고 목욕을 혼자 못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치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분들이 치매 자가 진단 리스트 같은 걸로 좀 활용하면 되는 건가요? 치매 진단은 혼자 못 해요. 혼자 못 하는데 의심 증상 일 먼저 알고 그걸 가지고 미리 체크를 해볼 수는 있죠. 치매를 의심하는 증상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게 기억력, 주로 기억력 중심이죠. 내가 기억력이 최근에 좀 떨어진 것 같아. 한국 사람들 포함해서 한 50대 넘어가면서부터 50대 중반쯤 되면 많이 느껴요. 조금만 생각하면 기억나는데 자꾸 기억이 좀 떨어져요. 그 사람 이름, 그 드라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김 작가님도 가끔. 이런 증상이 있다? Yes or No. 익숙했던 일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 키고 요거 갈아 끼고 요거 꼽는 거 금방 하던 건데 옛날에는 이 청소기 분해해서 청소해서 다시 끼는 거 쉽게 하던 건데 그걸 못해. Yes or No. 그다음에 대화 기능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장소를, 시간을 자꾸 까먹는다. 어제라 그래 놓고 약속을 어제로 잡아놓고는 오늘 가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리고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는 네. 느낌을 나도 모르게 받는다든지 네. 돈계산 같은 거 되게 쉬운 거 네. 어느 날 내가 이런 것도 못하진 않았는데 되게 심플한 계산 머리로 다 하던 건데 이제는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전화기 여기다 놓고 맨날 다음날 찾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리고 기분이 나도 모르게 나 이렇게 화 안 내도 되는데 네. 오늘 딸내미한테 괜히 화냈어. 그리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 성격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우울증상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늘어진다. yes or no.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한 5개 이상까지는 그냥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노화를 겪으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기억력은 사실은 조금 떨어져야지. 네. 나이 먹어서까지 옛날 일 그대로 기억하면 본인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망각이 신이 준 축복이라는 그럼요. 얘기도 예. 있죠. 적당히 잊어버려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6개 이상이 되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김작가 TV에서도 네. 댓글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겠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치매센터라는 데 가면 그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네.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증상들을 포함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체크해보고 체크를 쭉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의심 증상이 있으니 정밀 검사를 해보세요 라고 할 겁니다. 법적인 노인이 되신 분들은 보건소나 이런 데서 전화가 자주 갈 거예요. 이제 법적 노인이라는 게 이제 그 지공거사 있잖아요. 네. 지하철 공짜로 이용하는 나이가 되면 법적인 나이 지금은 65세 이제 칠순으로 올린다 만다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치매 지원센터라는 데서 어르신 오셔서 치매 검사 한번 해보세요라고 전화를 자꾸 할 거예요. 거기 가보셔서 그게 치매라고 꼭 그래서 오라는 거 아니니까 가서 뇌 건강검진 한번 네. 해보시고 필요하면 정밀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조금 보이면 대학병원이나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데 가서 CT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나머지 정밀 검사를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5가지 기능을 뇌 기능 검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면 이제 치매냐 아니냐. 정확하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치매, 어쨌든 이것도 병의 하나의 일종이잖아요. 네. 뭐 걸린 사람들이 이게 재수가 없어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텐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인 건지 뭐 잘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누구나 걸릴 수 있죠.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성향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걸리겠죠. 치매도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흔하게 치매 필수 검사 중에 하는 유전자 검사가 아포 유전자 그 검사라 그래서 영양 성분이 뇌세포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이 있을 텐데 뇌세포벽이라는 게 세포벽은 단백질하고 지질, 지방질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푸딩 껍데기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유전자가 뭐냐에 따라서 나이 먹으면 쉽게 뻑뻑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뻑뻑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들어갔다가 노폐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노폐물들이 나오다 걸릴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나이 먹으면 왜 검버섯 생기는 것처럼 세포 사이에 그 검버섯이 낍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을 때 생기는 유해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아밀로이드 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나이가 먹으면서 그 안에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도 조금씩 망가지는데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전자 중에 유독 나이 들면서 좀 더 쉽게 뻑뻑하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10%에서 20% 사이 정도. 그런 유전자를 쌍으로 2개를 다 가지신 분들은 알츠하이머병에 조금 더 빨리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데 그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내 아들이나 내 딸도 건망증이 생겼을 적에 빨리 검사를 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검사하고 유전자 중에도 그 뇌출혈이나 혈관병이 잘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뇌 건강은 세포벽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그 혈관 건강이 시원치 않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신 분도 있어요. 40 넘어서부터 유독 뇌출혈이 잘 생기는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도 그분들은 치매가 정말 잘 생기고 또 하나는 옛날에 몽골리즘이라고 불렀던 다운 증후군 있잖아요. 다운 증후군을 가지신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은 40 되기 전에 치매가 거의 대부분 생긴다 그래요. 그것도 유전자가 좀 섞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건 사실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한 2020년에 그 세계적인 의학 저널을 발표하는 그 기관에서 치매 위험성 있는 요인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연구 논문들이 무지 많을 거 아닙니까? 제가 낸 것만 해도 수십 개인데 그거를 다 모아서 효과 분석을 다 했어요. 분석을 해서 원래는 한 9가지로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교육 수준, 그다음에 난청, 고혈압, 비만, 흡연, 우울증, 그다음에 외로움, 신체 활동, 당뇨병. 원래 이게 치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교육을 잘 못 받았어. 네.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려. 그리고 고혈압에 비만이 있어요. 네. 담배도 펴. 우울증도 있고 외로워해요. 네. 근데 몸도 안 움직여. 네. 당뇨병도 있어요. 이러면 치매 위험성이 2배 이상 쭉 올라간다 그러는데 요새 그게 조금 더 늘어났어요. 술을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머리를 다친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요새 또 추가된 게 대기 오염에 많이 노출된 경우에 치매가 잘 걸리더라.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치매에 잘 걸리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잘 걸리고 싶은 분이요? 아,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요? 없을래나? 나는 그냥 인생 다 살았고 네네. 그냥 일찍 죽을래. 치매에 빨리 걸려서. 이런 분들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공부를 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고 그다음에 나이 먹으면서 귀 먹을 텐데 보청기도 하지 말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살고 고혈압약 같은 거 먹지 말고 술, 담배 안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바로 시작하고 네. 그리고 머리 다치는 거 염려하지 말고 헬멧 쓰지 말고 자전거 타고 네. 이런 거 하란 얘기고 되도록이면 대기오염 많은 곳에 즐겨 다니시고 담배 네. 뻑뻑 피시고 이러면 네. 그리고 움직이지 말고 네. 소파에 가급적이면 누워 계시고 이러면 치매에 잘 걸려요. 만약에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많겠죠. 네. 이 반대로 해야겠죠. 자, 그럼 치매 예방이나 뭐 낫는 방법이 이제 이 12가지를 잘하면 예방도 할 수 있는 거고. 치매 진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초기 치매기가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낙담하세요. 아니면 그렇죠. 경도인지 장애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낙담하시면서 내가 살아서 뭐해? 일찍 가야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데 사실 그때 와서 나이가 젊어질 수도 없고 네. 당뇨병,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먹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거 다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방 요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방 요인 중에 못하는 거 대표적인 거 그거죠. 엄마 아빠가 부잣집인 경우 꿈이 원래 재벌집 자손인데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줘서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한탄하면 우울증밖에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놔두고 타고난 건강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80세까지 폭탄주 여러 잔 드시면서도 맞아.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술, 담배 다 하시면서 맞아, 꼭 댓글에 그런 거 달려요. 아무 병도 우리 없이 할아버지, 사시는 우리 분도 어머니 계세요. 뭐 80까지 담배 네. 피고 다 했는데 건강하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제 아는 어르신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술, 담배 하셨는데 인제 팔순이신데 지금 알코올 치매로 누워 계셔요. 결국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방금 말한 거 운동, 네. 그다음에 당뇨병 치료, 고혈압 치료, 우울증 치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금연, 금주 이런 것들만 해도 위험성이 줄어드는 빈도를 또 조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것만 잘 조심해도 그 치매 위험성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더라라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치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치매를 낫게 하는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제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과 이미 걸리고 난 다음에 낫는 방법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 12가지가 다 어쨌든 잘하면 예방도 잘 되고 낫는 것도 되겠지만 조금 이게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제가 마음정비소라고 네. 제 채널도 이름을 붙여놓은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랑 좀 비슷해요. 정비 잘하고 때 떼면 때마다 오일 갈고 네. 부속품 갈을 수 있는 거 소모품들 갈고 잘하면 속도는 조금 늦죠. 속도는 늦지만 세월이 가면 자동차는 어느 정도 이제 노화가 되잖아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정비소를 꾸준히 가면서 중간중간 그 속도를 발병하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는 거고 그 예방 활동을 잘하면 그리고 초기 사인이 보인다고 해도 그 다음에도 그 예방 노력을 계속하면 실제 악화가 되는 걸 막겠죠. 그리고 초기 사인이 보이면 그 예방 활동에 플러스 뭐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부르는 약물 치료도 같이 할 거고 인지 재활이라고 부르는 뇌 훈련도 같이 할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네. 악화되는 속도가 더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악화되는 속도를 줄여주는 게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예요. 치매기가 시작이 되면 마치 자동차 산동네에 세워놓고 경사에 세워놓으면 벽돌 하나 맞춰놓잖아요. 굴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게 치매 치료거든요. 치매 치료 약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슬슬슬슬 내려가니까. 근데 난 이제 치매 걸렸으니까 그냥 이제 끝났네. 당뇨약도 안 먹고 술 똑같이 먹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내려가는 속도가 점점 더 가파라지니까 벽돌짝을 막아놔도 소용이 없는 게 되잖아요. 너무 가파르면 벽돌 타고 넘어가서 굴러 내려가듯이 악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치매를 치료를 안 하면 몇 년 내로 자리 보존하고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치매 약을 먹고 치매 치료를 하면 그 기간이 한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내가 치매 초기 진단은 받았지만 이 예방 활동을 잘 하면서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죠. 생활습관 교정을 잘 하면서 치매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 기억력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치매 초기기는 좀 있지만 그 상태로 한 10몇 년 가는 거예요. 내가 초기 진단 70대 말 80대 초반에 받았는데 그 이후로 한 10몇 년은 그 상태로 간다? 사실 그러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그 이후까지도 가겠지만 사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치매에 지금 관련된 위험 요인이 낮은 교육 수준, 난청, 고혈압, 비만,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리, 신체 활동 부족, 당뇨병, 가음, 머리 외상, 대기 오염 이 12가지를 본인이 잘 관리하면 시청자분들도 지금 일상생활에서 늘 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게 약물은 약을 주거나 뭐 주사도 있는 거예요? 주사가 요새 나온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약이 있습니다. 그 뭐 아침 방송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것들은 건강식품들인데 그게 그렇게 좋으면 사실은 병원 의사들이 병원에서 팔고 있겠죠. 건강기능식품 효과가 있으면 약이 됐겠죠. 그리고 약국에서 팔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도움은 될지 모르고 또 부작용이 별로 없으니까 식품으로 팔고 있는 건데 보조적인 역할 정도 할 거고요. 병원에 오시면 일단 진단을 한 이후에 진단을 했다.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기본은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은 전 세계에 딱 4개 있어요. 아, 4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다양하죠. 라면도 라면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라면이 있는 것처럼 약의 이 4가지 약 중에 이름은 다 다양한. 성분은 거의 똑같은. 성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4가지가 뭐가 있나요? 도네페질이라는 약이 그게 가장 흔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이고요. 그 밖에 뭐 레미닐이라는 약도 있고 뭐 나머지 메만틴이라는 약도 있는데 이 3가지의 약은 기능이 비슷해요.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 시험 공부할 때 머리에서 정신 바짝 차리게 나오는 당일치기 공부할 때 나오는 신경 호르몬이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호르몬을 머리에서 더 나오게 해서 쉽게 말하면 안 쓰고 있는 뇌 예비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동원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기억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고 한 가지 약은 메만틴이라는 약인데 뇌를 열받지 않게 휴대폰 오래 쓰면 오래된 휴대폰일수록 뜨겁잖아요. 쉽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지 않게 뇌를 조금 식혀주는 냉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이 2가지의 약을 주로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그분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서 약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약 먹으면 평생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치매약은 평생이라는 게 이제 뭐 죽을 때까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혈압약, 당뇨약은 언제까지 먹나요? 갑상선약은요? 갑상선 같은 경우는 한쪽만 절제했을 때는 이제 먹고 다 없다고 치면 다 없다면 평생 먹어야죠. 비슷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자동차 비유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신경으로 치면 신경 윤활유가 어디선가 새는 거예요. 어디선가 새서 그 호르몬을 조금씩 부어주는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우울증 약이건 치매약이건 비슷한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 회복력이 있으니까 이게 부어주다 보는 사이에 그리고 마음 컨트롤도 하고 예방 습관 조절하면서 구멍 뚫린 데가 막히죠. 어느 정도 막히면 약을 띄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연세가 더 많아지시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 자체가 이제 노화가 되는 거니까 회복력이 조금 줄어들어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그런 경우는 나중에 좋아지고 난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약을 조금 줄여줄 수는 있는데 계속 먹어야 되는 경우가 젊은 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죠.
자, 그리고 위험 요인에서 이 비만이 있었는데, 비만은 결국 식습관과 또 관련된 걸 텐데, 어쨌든 이 치매도 우리 뇌와 관련된 거니까, 뇌를 죽이는 최악 음식은 어떤 건가요? 음식의 분류 안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술이고요. 어떤 종류의 술이건 술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환자가 조금 더 많다고 통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동양권의 경우는 남성 알코올과 관련된 치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머리 손상도 많고, 예전에는 더 많이 먹었으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간 나빠져서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마치 러시아처럼. 러시아는 18세에서 65세 사이에 성인들이 생존할 확률이 저 아프리카 최빈국이랑 비슷하다며요. 근데 그게 다 술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1년에 18세부터 60세까지 먹는 알코올의 소비량이 보드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4병 정도 된다니까. 우리나라도 병수로는 그리 적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술이 가장 위험한 음식이고, 그 다음에는 예방과 관련해서 위험한 거는 기름기 많은 거, 그 다음에 아까 위험 요인 중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라 그랬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음식들이 뭐가 있겠어요? 기름기 많은 음식, 불포화 지방산 많은 음식, 그리고 또 혈압을 올리는 음식이니까 짠 음식.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탄산음료 같은 것도 당연히 당을. 그렇죠. 안 당을 올려주니까 안 되고. 연세 드신 다음엔 사실은 오히려 막상 7순, 8순 된 다음엔 오히려 당 컨트롤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젊은 시절에 탄산음료에 아주 질겨서 마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당뇨가 쉽게 올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것 때문에 혈관이 안 좋아질 거고, 그것 때문에 당뇨병의 부작용들이 생기겠지만, 그거 다 이겨내고 노인이 되시면 치매가 조금 더 빨리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